느린 풀이. 자, 두 번째 페이지 6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 개념은 먼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것이 우리 한 원자, 한 원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줘야 하는 개념이 원자량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즉, 이 원자 안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너무너무 가벼워서 무시가 되고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만을 더해서 한 원자가 이 정도 질량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또 다른 표현을 배워봐야 됩니다. 양성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양성자의 또 다른 표현은 원자번호입니다. 자, 원자번호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원래 뭐다? 양성자를 우리한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항목을 보니까 동위원소라는 말을 쓰네요. 이 동위원소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썼지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똑같습니다. 양성자 같음. 여기도 보면 동위원소 같은데 원자번호 같잖아요. 즉 양성자 같잖아요. 양성자는 같아요. 근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요. 중성자 다름. 그럼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원자량이 달라지겠죠. 원자량 다름. 같은 양성자 개수를 가졌는데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화학 원소의 좌측 상단에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바로 원자량을 뜻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동위원소 원자량 각각 다르죠? 63, 65, 79, 81.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주어진 항목이 중성자예요. 근데 중성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왜? 원자량에서 양성자 빼주면 되니까. 너무 쉽겠죠. 자, 그럼 하나씩 써볼게요. 63 빼기 29, 34. 그럼 얘는 3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9 빼기 35, 44. 그럼 얘는 자동으로 46이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이 평균 원자량인데 얘는 니은디그 설명할 때 다시 와볼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얘기해 봅시다. 중성자분의 양성자는 하면서 79y랑 65x를 비교해 달래요. 자, 79y 그 다음에 65x. 자, 이 친구를 비교해 주세요. 자, 비교하면 되죠. 양성자 수 몇이죠? 얘는 35, 얘는 29.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몇 개죠? 이 친구가 44, 얘는 36. 겁나 더럽게도 좋다, 그쵸? 제대로 나눠질 수도 없게. 대략 근사치를 구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둘 다 4의 배수니까 분모를 한 4로 만들어 줄까요? 얘를 4로 만든다 치면 얘는 3.xx일 거고, 얘도 아쉽게도 39, 27에서 얘도 3.xx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35랑 33이랑 2 차이 나잖아요. 얘도 29랑 27이랑 2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11분의 2고 얘는 9분의 2예요. 그랬기 때문에 x가 훨씬 더 큽니다. 네, 9분의 2랑 11분의 2 중에는 얘가 훨씬 더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x가 훨씬 더 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근사치 구하는 거는 각각 알아서 수리 영역 풀면서 늘어났을 테니까 저보다 아마 잘 구하시겠죠. 저는 다 까먹었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 살펴보기로 한 평균 원자량. 자, 이 친구는 뭐냐? 자, 말 그대로 그거예요. 동위원소, 양성자가 같은데 원자량이 다르다면서요. 같은 원소인데, 분명히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너네 평균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 봅시다. 하나는 63이고 하나는 65예요. 근데 평균 원자량이 63.6이 나왔어. 얘네 원래 1대1로 있었으면 무슨 값이 나와야 돼요? 6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3.6이야. 이 말은 뭐야? 63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5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절반을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A는 자동적으로 50보다 많아야 돼요. 자, 그럼 니은 틀렸죠?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50대 50, 1대 1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79랑 81이니까 y는 너무나 아름답게도 80이 나오겠죠? 그러면 디귿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예요?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되도 않는 충고를 드리자면, 화학을 관련해서 계속 밥 벌어먹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혹은 대학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취미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배우시면 뼈저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점식 그리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저도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심심하면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뉴스 같은 데서나 책에서 이상한 원자 같은 것, 이상한 분자 같은 것들 보면 괜히 루이스 전자점식 혹은 구조식으로 그려보고 싶긴 해요. 네, 구조식을 그리고 전자점식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의 취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이주기 원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주기 원자 우리 다 알고 있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어서 자, 바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최각전자 한 개인에는 W, 그 다음에 네 개인에는 탄소, 6개인에는 Y, 그 다음에 7개인에는 Z 해서 리튬, 탄소, 산소, 플로리라는 거 바로 나오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점수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시험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W2Y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W2Y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W2Y. 자, 그러면 W, Y, W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Y는 전자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전자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보면 W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한 거 아니에요? 이온 결합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이온 결합한 겁니다. 즉 얘는 플러스로 다가왔고 Y는 E-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적인 힘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릅니다. 왜? 서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체면 서로 붙어 있어야 돼서 얘네가 움직이면서 전기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처럼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얘네는 전기가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선지에서 액체라고 주어졌으니까 전기전도성 있겠죠. 그럼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 한번 봐볼게요. X2Z4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그럼 얘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X2Z4. 자, X는 지금 4개 있고 Z는 7개 있으니까 요런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XX 있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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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요렇게 될 것 같고, 이중결합에 Z가 한 개씩 갖고 와서 달라붙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얘 비공유전자쌍 다 있고 다 있다고 치고, X는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Z한테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얘 8개 만족했어요. 옥텟 규칙 만족했고 얘도 8개 만족했네요. 옥텟 규칙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원래 전자 1개 부족했으니까 1개씩 X한테 떼왔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구조식이 어떻게 되냐? X 이중결합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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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인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이중결합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중결합 있네요. 자,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YZ2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Y가 여기 있고 Z가 하나씩 달라붙는 형태일 것 같아요. 자, 비공유전자쌍 있고 이 친구 Z가 하나씩 갖고 와서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일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그러면
직선형이라서 Z가 서로 Y한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자 힘이 0이라서 얘는 무극성 분자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평면상에 존재하는 직선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요 정사면체인 형태에서 Y라는 것이 가운데에 있고요. 이 정사면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Z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Z.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구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서로 R자 힘으로 0이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디귿도 맞았겠네요. 자, 그럼 정답 5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무극성은 R자 힘이 0인 걸 얘기합니다. R자 힘이 0. 구조상 봤을 때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소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산소 여기 그려볼게요.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친구는 직선 형태거든요. 그러면 얘네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각자가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랑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겠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받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R자 힘이 0인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또 다른 예시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 지금 비공유 전자성 없어요. 탄소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산소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뭐냐? R자 힘으로 0이 되겠죠. 왜? 같은 산소가 같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같은 힘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극성 분자는 뭐냐? 무극성 분자가 아닌 것들이 전부예요. R자 힘이 0이 안 되는 애들. 어떤 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물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YZ2랑 똑같은 형태인데 H2O 있잖아요. H2O는 O에 H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얘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봤을 때, 자, Z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비공유 전자쌍이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힘이 같겠어요?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서 얘를 극성 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닥 상태라는 말 나오면서 어떤 말이 같이 나오죠? 홀전자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홀전자는 우리가 오비탈을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1분에 한 문제풀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오비탈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다 쓰세요. 시험지 안에 작게라도 쓰셔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푸는 게 안 헷갈릴 겁니다. 덜 헷갈리는 수준이 아니고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 보자마자 얘 11부터 17이네 무지성으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려봅시다. 근데 11은 우리 3주기 원소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ES2, EP6 다음부터 그려주면 돼요. 즉 3S1부터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있는데, 자, S오비탈 하나씩 있고 얘는 지금 3S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P, 자, 11, 12에는 없고 13, 14, 15, 16, 17 이렇게 있겠네요. 자,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봅시다. 하나, 둘, 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홀전자 수를 원했으니까 홀전자 수 개수를 써주자고요. 자, 11은 1개, 얘는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네요. 자, 요런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3인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특정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럼 홀전자 수 3개니까 얘 15번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지어줄 수 있는 게 2는 다르고 0개인 애가 있네요. 0개인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고 적어줍시다. 나머지 B, C, D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보니까 전기음성도라는 개념도 우리 같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전기음성도는 뭘 뜻하냐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예요. 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자, 전자쌍을 끌어당기려면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가 많은 친구가 훨씬 더 전자쌍을 잘 끌어당기겠죠. 왜냐면 지금 다른 요소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게 11부터 17이 다행히도 3죽이 같은 원소에 있어요. 즉 같은 전자 껍질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자 핵만 비교해 주자고요. 양성자 수만 비교해 주자고요. 그럼 전자쌍을 많이 끌어당기려면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크겠네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전기음성도는 곧 양성자 개수를 뜻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봤을 때 우리 비교해 볼 만한 거 있죠? 자, 지금 홀전자수 한 개인 친구들이 어디 있죠? 여기. 자, 근데 B랑 C 보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B가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월등히 높으니까 얘한테 B 자리를 줍시다. 그 다음에 C는 여기 자리를 줘야겠네요. 그리고 D는 어디에 줘야 되냐? D는 홀전자수 2개인데 2개 중에 그래도 높은 쪽에 속하니까 우리 얘를 D한테 줍시다. 자, 그러면 A, B, C, D, E까지 전부 다 특정화 시켜줬어요. 자, 이 특정화 시켜줬을 때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B는 금속 원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1족, 2족에 있는 친구들이 금속 원소고 나머지는 비금속. B랑은 완전히 먼 이야기예요. 완전히 먼 이야기.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맨 처음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그 멀쩡한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뭐가 더 힘드냐, 뭐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뭘 뜻하겠어요? 전자 한 개 뜯어냈는데 하나 더 뜯어낼 때, 두 번째로 더 뜯어낼 때, 두 번째로 뜯어낼 때 얼마나 에너지가 높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주기로 얘네 전자 껍질 다 똑같다고요. 그려볼게요. 가운데 양성자 있고 주변으로 전자 껍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 거리 대략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냈는데 이 전자 껍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언제 있죠? 1족 원소가 최외곽 전자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를 떼어냈네요. 자,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졌죠. 양성자랑 거리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급발진으로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 건 뭐다? 이 문제를 준 의도 자체가 뭐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 큰 애 찾아줘인 겁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 필요 없는 애고 제2 이온화 에너지 큰 애 찾아줘.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전자 껍질이 사라져서 이제부터 제2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서부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야 하는 친구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친구보다 1족 원소다. 1족 원소 어디 있죠? C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지워줄게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D가 2보다 크다. 자, 지금 요 순서대로 원자과 전자수 많아지는 거죠.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D가 2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디귿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뭐가 되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도 똑같이 오비탈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2주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무지성으로 다 써줄 겁니다. 2주기 첫 번째부터 3, 4, 5, 6, 7, 8, 9, 10 써주고, 우리 1S2는 있다고 칩시다. 2S부터 그리는 거예요. 2S 하나 둘 셋 넷
타요 7, 8 2p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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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니까 표에서는 어떤 거를 주어졌냐면 홀 전자수 분의 원자가 전자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홀 전자수 한번 쭉 써볼게요. 하나 0 하나 둘 3 둘 하나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 순서대로 늘어나는 거죠. 얘 첫 번째 최애각 전자가 1개였다가 2개, 3개, 4개, 5개에서 8개까지 가는 순서니까 쭉 나열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이 친구들 중에서 2분의 0 하면 0 되니까 사라질 거고 얘는 없어지죠. 자, 유의미한 값들만 써볼게요. 얘는 1이 되고 3분의 1, 2분의 1, 5분의 3, 3분의 1, 7분의 1. 자, 안 나온 것들 지워줄게요. 5분의 3 안 나왔고요. 7분의 1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값은 거의 다 나왔네요. 3분의 1 2개고 2분의 1 하나였으니까. 그럼 특정 지어줄 수 있겠죠? 자, 특정 지어줄 수 있겠네요. 1, 얘 W일 거고요. 얘가 X일 거고요. 둘 중 하나 YZ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W라고 했잖아요.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 몇 개예요? 자, 요것만 보고 0개예요 라고 하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써준 것처럼 1s2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2s부터 본 거라고요. 근데 1s2가 있었으니까 1s2 전자 모두 다 채워져 있죠. 자,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 얘는 1개입니다. 그럼 y는 몇 개예요? 2개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네 비교해 볼 수 있겠다.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인 거. 근데 1s, 2s 가져갔으니까 하나만 채워져 있는 거를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친구가 y가 되겠네요. 왜?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하나,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y가 되고 얘가 z가 되는 겁니다. 해서 A는 우선 1이 맞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보다 크다. 자, y랑 x 비교해 볼까요? y랑 x 다행히 여기 붙어 있네요. 보니까 x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니은 틀렸네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z가 x의 2배이다. z가 x의 2배이다. 자, p 오비탈 한번 비교해 볼게요. x는 지금 몇 개 들어있죠? 하나, 둘, 2개 들어있네요. z는 몇 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 들어있네요. x의 2배니까 맞네요. 디귿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오비탈을 쓰니까 확실히 빨리 풀리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오비탈 나오는 순간 그냥 다 적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날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깔끔하게 풀릴 거니까요. 헷갈리는 거 없이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쯤 되면 제 취향을 아시겠죠? 이것도 완전히 제 취향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짜증나요. 그냥 한번 풀어갖고 정답 내는 것이 훨씬 더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이 볼 건데, 자, 10번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설탕물, 뭐 소금물 섞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용질의 그람수, 용질의 개수만 따라가면 그냥 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식 뭐 몰농도가 나오고 뭐 몰랄농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 용질의 몰수만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전부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몰농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몰농도는 정의가 뭐냐면 M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친구는 몰퍼리터입니다. 해서 정의 자체가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요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가시면 너무 잘 풀릴 겁니다. 해서 보통은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식으로 그냥 쭈루루루루 풀어가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가해 상황부터 볼게요.
자, Wg을 녹여서 X 몰롱도 A 100ml를 만들었대요. 몰수 구하는 거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분자량 나왔나요? 분자량 화학식량 40이라고 쳤네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 몰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40분의 W가 되는 거네요. 40분의 W 몰은 아까 여기 나왔죠? 몰랄리티, 몰농도 곱하기 부피, X 몰농도 곱하기 100ml. 그럼 이 친구 뭐예요? 100X 미리몰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식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봅시다. 나 한번 보면 X 몰랄리티 20ml를 자, 그냥 여기서 몰수 나온 거예요. 뒤에 보지 마세요. 몰수 나왔으니까 X 몰농도에 곱하기 20ml. 그럼 이 친구 뭐예요? 20X 미리몰. 나중에는 미리몰 생략하면서 풀어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걔를 100ml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용액을 100ml로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농도가 어떻게 됐대요? Y 몰랄리티가 됐대요. 그러면 용질은 변했어요? 용질은 안 변했어요. 왜? 물만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얘랑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물을 넣어줬어도. Y 몰랄리티 곱하기 100ml죠. 100ml 하면 이 친구는 100Y 미리몰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식 하나 나왔다, 그쵸? X는 5Y라는 식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다 한번 볼게요. 다시 그 Y 몰랄리티 50ml와 0.3 몰랄리티 50ml를 혼합하고, 자, 이거는 용질의 몰수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 생략해 볼게요. 50Y Y 몰랄리티랑 50ml랑 곱한 거예요. 미리몰 더하기 0.3이랑 50ml랑 곱해서 15 밀리몰을 하니까 얘는 뭐가 같대요? 얘를 또 혼합을 해서 물을 넣어줬대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용질의 몰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변했어요. 물만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의 몰수를 구해주면 그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0.1 곱하기 200ml. 그럼 얘는 뭐예요? 20ml몰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50Y는 20 빼기 15 5네요. 그럼 Y는 0.1이네요. 자, 근데 Y는 0.1인데 X는 5Y라고 했으니까 X는 얼마예요? 0.5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요식 우리 남았죠? 요식 다시 한번 써줍시다. 40분의 W 몰은 100X 밀리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과 밀리몰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밀리는 우리 이과니까 이미 알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 그럼 얘는 다시 바꿔주면 뭐가 돼요? 0.1 X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 값은 어떻게 되죠? 정리해주면 X는 0.5 대입해주고요. 40 넘어가면 몇이 되나요? 자, 100분의 5에 40 곱해주면 2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사실 개념이 잡혀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는 느린 풀이니까 굉장히 느리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 XZ인데 이 친구 2에서 3주기라고 되어 있네. 말했던 것처럼 오비탈 문제 나오면 다 그리라고 했는데 주기 2개가 넘어가면 살짝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주기 하나 정도는 바로 다 써도 되는데 2개나 된다? 이건 좀 약간 기다려봐야 된다. 굳이 오비탈을 그리지 않고도 혹은 몇 개의 오비탈만 그려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 설명부터 해볼게요. 자, 주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왔고 부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우리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막 1s2, 2s2, 2p6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주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껍질입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뭐냐? 얘네들이 방위양자수, 즉 부양자수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자수라는 거는 나중에 더 오비탈을 배우면 알겠지만 오비탈이 분포되어 있는 확률, 분포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모양이냐, 뭐 아령 모양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우선은 이 화학 문제 정도, 수능 화학 문제 다루는 정도면 S오비탈과 P오비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D오비탈을 다루는 건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S, P오비탈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부양자수 먼저, 주양자수 먼저.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하면서 자연수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양자수는 어떤 친구냐면 0부터 시작해요. 0, 1, 2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은 n-1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특이한 조건을 줬어요. n 플러스 l인 전자수를 구해달래요. 즉 요런 오비탈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구해달라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그냥 표를 그려줍시다. n은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l은 또한 마찬가지로 0,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표로 만들어주고 이 가운데에는 n 플러스 l 값을 써줄게요. 자, 이 친구 1, 2, 3, 4 얘는 2, 3, 4, 5, 3, 4, 5, 6, 4, 5, 6, 7 이렇게 될 텐데 자, n 플러스 l이 2인 거. 자, 이제부터 색깔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하고 이 친구는 초록색으로 하고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n 플러스 l이 2인 친구 어디 있나요? n 플러스 l 2 나왔고 2 나왔네요. 자, 보니까 n은 2인데 파란색으로 쓰기로 했죠. n은 2인데 l은 0인 경우 n이 1인데 l도 1인 경우. 자, 여기서 부양자수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하고 갔었는데 자, 부양자수가 0인 애들을 우리는 S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L이 1인 애들을 우리 P오비탈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2인 애들을 D오비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 오비탈로 나타내면 뭐죠? ES예요. 이 친구는요 1P예요. 근데 1P라는 말은 없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S오비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 없어요. 자, 그 뜻은 뭐예요? 얘는 ES의 전자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l이 3인 친구들 구해봅시다. 초록색으로 3, 3, 3. 자, n이 1인데 l이 2인 경우. 자, 이 경우 없다 그랬죠? 그냥 바로 x 칠게요. 자, n이 2인데 l이 1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죠? 2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은 3인데 l이 0인 경우. 이 경우도 우리는 3s라고 하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l이 3인 전자수라는 뜻은 이 친구는 3s랑 2p 전자를 더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똑같이 n 플러스 l이 4 이것도 찾아봅시다. 자, 4인 경우 여기 있네요. 자, 근데 n이 1에서부터 2일 때는 자, 쭉 나열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에서 3주기라고 했잖아요. 자, 2에서 3주기라고 했으니까 n이 4인 경우는 굳이 안 써줄게요. n이 4인 경우는 굳이 안 써주고 제가 괜히 썼네요. 3, l은 2, l은 1 이렇게 했을 때 자, n이 1일 때 l이 3인 경우 없어요. l은 무조건 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은 2인데 2d라는 말도 없습니다. d오비탈은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 생기는 개념입니다. 이 친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남고 3p겠네요. 그럼 얘는 3p의 전자 개수를 구해줘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오비탈을 전부 그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냐? 자, 3P까지 전자가 채워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1s2, 2s2, 2p6, 3s2, 3p6 이렇게 쭉쭉쭉 채워진단 말이죠. 자, 3p의 전자가 채워질 정도면 얘네한테도 전자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라면 얘 지금 3p의 전자 채워졌죠.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3p의 전자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친구들은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n 플러스 n인 3인 애가 3s랑 2p라고 했잖아요. 즉 얘네들 전자수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b는 영락 없이 8입니다. 6 더하기 2를 한 8이 될 거예요. 왜? 3p의 전자 개수가 있잖아요. 3p의 전자 개수가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n인 전자수는 무조건 8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b는 4라는 값을 얻었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4라는 뜻일 거예요. 자, A에는 몇 개가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X의 경우 보니까 얘가 4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P는 6개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3S까지도 못 갔겠죠. 그럼 X는 뭐예요? 얘는 2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논리로 2P 3S가 채워졌다는 뜻은 뭐예요? ES의 전자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ES의 전자가 다 채워지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ES의 전자 몇 개 총 들어가죠? 2개 들어가니까 A는 2가 됩니다. 자, 여기 A는 2 구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지에 B는 2A다. 맞는 말이죠.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쭉쭉 한번 봐볼게요. X와 Z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X 원자가 전자수랑 X 오비탈이랑 Z 오비탈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X 오비탈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ES2에 전자가 4개 채워졌으니까 3s까지는 가지 못했고 2p4까지 채워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Z 보니까 얘 Z는 3p에 4개가 채워졌네요. 그럼 쭉쭉쭉쭉 하다가 3s2, 3p 4개겠네요. 각각 최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예요? 2 더하기 4로 6, Z도 2 더하기 4로 6. 원자가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가 모두 같죠. 니은 맞았습니다. 자, 기껏 n 플러스 l을 다 구해놨더니 n-l은 2인 전자수를 구해달래요. 아주 짜증이 나죠. n-l이 2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2-0인 애가 있을 거고요. 3-1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죠? ES라고 불러주고요. 3-1은 바로 3P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전자수 Z랑 Y만 비교하면 돼요. 자, Z 비교해 봅시다. Z에 ES3P, 그 다음에 Y에 ES3P 했을 때, 자, Z는 우리 구했다, 그쵸? ES는 이미 다 채워져 있었을 거고 3P는 몇 개까지 채워졌어요? 4개 채워졌었네요. 자, Y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Y 제가 여기 채우지 않았지만 A는 2니까 3P는 2개까지 채워졌네요. 3P 2개까지 채워졌고 Y도 3P의 전자가 채워질 정도면 ES는 전자가 이미 다 채워졌죠. 2개예요. 자, 그랬을 때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더해주면 6, 이 친구 더해주면 4. 자, 서로 몇 배 차이 나죠? 2분의 3배 차이 나네요. 디귿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